항상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가벼운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장품 도매라고 얘기를 하면 서울 화곡동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서울 화곡동에서는 수출하는 화장품 가게들도 상당히 많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화장품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유튜브에도 소개가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는 화장품 도소매도 중요한데 짝퉁 화장품들이 태반이고, 일반적으로 고급 화장품이다, 유명한 화장품이다, 아모레다, LG화학이다, 다양하게 화장품들이 있는데 네이버나 쿠팡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다고 얘기하는 화장품조차도 실질적으로 짝퉁으로 발견된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화장품이 짝퉁인지 진짜인지 확인을 잘 안 해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단지 화장품을 사용하다가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면 그 화장품이 내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화장품을 사용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화장품 쪽으로 전문가들이나 오래 유통을 해본 사람들이 많이 알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가장 저렴하게 구입해놓은 화장품을 마찬가지 바코드를 찍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실제 인터넷에 가장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로드샵에 들어가서 실제 이 화장품이 진짜 화장품인지 아닌지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진위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저는 그렇게 적발을 했고 신고한 사례가 있는데요. 화장품 유통을 오래 하고 수출을 해본 지인들이 실제 그런 얘기를 해보길래 저는 실제 그대로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실질적으로 발견이 되더라고요. 이 얘기는 즉슨 흘러가는 모든 동향을 어느 정도 알면서 내가 직접적으로 움직여보고 확인을 해보고 정말 제대로 된 경험이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오늘의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언제쯤 아파트 가격이 오를까요? 그리고 언제쯤 아파트 가격이 내릴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적어도 4, 5년 뒤에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부동산 가격이 회복되지 않을까?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이 풀리지 않으면 그 이상 장기간 경기 악화가 찾아올 수 있다. 예전과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예전 2007, 8년도에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대부분 혁신도시에 보상금이 풀렸습니다. 1조 원 넘게 보상금이 풀리다 보니까 경제 위기가 왔을 때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견뎌 왔고 그런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1차 산업이 회복이 안 될 정도로 계속해서 하락세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예전과는 틀리게 젊은 사람들이 그만큼 일을 하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좀 흘러가죠. 대부분 한탕주의로 넘어가고 주식과 코인 그리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문화적 차이가 예전과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뉴스를 보더라도 2030 큰 손이 움직였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실제 2030 큰 손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30의 큰 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액의 연봉자들이 많이 생겨난 건 맞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돈을 줘서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았을까? 함께 아파트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그게 대표적으로 부산이나 경기, 인천, 서울 쪽에 가격이 높은 아파트들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모녀 일가족 자살 사건 마찬가지 카드 돌려막기와 사채를 돌려 쓰면서까지 아파트 투자를 하다가 결국은 안타까운 생을 마감했는데요. 비단 그렇게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일까요? 그리고 현재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대출 돌려막기를 하고 있지만 뉴스에 나오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부분일까요? 그 정도로 현실적인 사회는 예전과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증발을 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투자 투기로 날린 돈도 상당히 많고 소위 말해서 10명, 100명이 모아서 한 사람한테 밀어준 것 마냥 사기를 당한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가정주부들이 엄청나게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날린 돈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파격적인 위기에 부동산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정부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하지만 총선도 있지만 조금 빠르게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전 뉴스와 예전 상황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그 정도로 지금 정부에서도 위기란 걸 느끼고 그렇게 발표를 하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하는데요. 물론 총선이 남아있지만은 이렇게까지 빨리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계속해서 상황이 좋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계속해서 부채 얘기를 하죠. 주담대 대출의 증가, 그리고 개인 부채,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부채, 그리고 건설사들의 부채와 경기 악화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오픈할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뉘앙스만 들어도 현재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강 감을 잡아야 되는데 현재 흘러가는 동향을 보면 예전과는 조금 급작스럽게 빨리 움직인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경기가 악화되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과 얘기를 하고 어떤 유튜브를 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주변의 지인들은 지금 흘러가는 동향을 대부분 저와 같이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준비도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정도로 경기가 좋지 못하고 돈의 흐름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건축업을 하는 분들은 원가 이하로 급매물로 지금 신축 상가 주택을 내놓은 상태고 계속해서 팔려고 가격을 내리고 있는 상태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지인들은 마찬가지 예전 오르기 전의 금액으로 다시 한번 팔려고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누구든지 돈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전 우리가 8m 기준으로 주택이나 3층 주택, 소위 말해서 상가주택 600만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개발 보상이 나가고 일부 부동산 호황이라고 부를 수 있는 4, 5년 전에 평당 가격이 1000에서 1500, 20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시주 같은 경우는 땅 가격 대비 플러스 건축 비용을 합쳐서 계산을 하지만은 준신축이나 그 전자의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는 평당 금액으로 대부분 몽땅 얘기를 하죠. 대지가 60평이고 건평이 200평, 대지가 60평이고 건평이 100평이라도 대지 평수 곱하기 평당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래된 주택 가격은 8m 기준에 60평의 대지를 가지고 있는데 시세가 600만원이다. 그럼 3억 6천이죠. 근데 그런 금액들이 재개발 영향을 받아서 순식간에 1,5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는 달서구와 서구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시행사가 부도가 나서 계약금을 주고 실제 진행을 못하는 사례들도 있고 어떤 시행사들은 계약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보상금을 다 지급하고도 현재 아파트 건축을 못하는 부지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그런 여파에서 대부분 재개발 바람 때문에 아직까지 4m 기준으로 내 집은 평당 1000만원을 받아야 된다. 6m 기준으로 내 집은 평당 1500만원을 받아야 된다. 10m 기준으로 8m 기준으로 내 집은 평당 1500에서 2000만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재개발은 잠시 잊어두는 게 좋으실 거고 예전 금액으로 다시 나와서 거래가 되는 매물들이 급매물로 거래가 그나마 일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예전 금액 8m 기준, 6m 기준에서 평당 600에서 700만원, 800만원 미만 쪽에 거래가 돼야 급매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말을 하다 보면 가끔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그런 분들은 대화를 해도 대화가 되지 않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그걸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외에 얘기를 하신 분들 이해를 잘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한 번씩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는데요. 종상향이든 재개발이든 간에 일단은 건설사에서 보상을 해주고 아파트를 짓든 사옥을 짓든 혁신도시 개발을 하든 돈이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돈이 지급이 안 되는 재개발과 종상향은 의미가 없습니다. 종상향이든 재개발이든 간에 누군가가 내 것을 매입을 해줘야 되죠. 구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 구입할 사람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마찬가지 가격이 올랐든 안 올랐든 간에 누군가 내 아파트를 사줘야 내가 돈을 버는 것인데 현재 가격으로 아무도 사주지 않고 가격을 내려도 사주지 않는다. 그러면 더 내려야죠. 그런데 본전 심리에서 그런 가격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종상향이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보상금을 받아받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평당 1000, 1500, 2000만원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물론 평생 가지고 가면 또 한 번 재개발이 될 수도 있고 재건축이 될 수도 있고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종상형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로 찾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자를 내는데도 버거운데 계속해서 금액이 오르지 않을까, 아파트 금액이 오르지 않을까, 빌라 금액이 오르지 않을까, 부동산 금액이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자를 내고 있는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심각한 좀비 기업들이 파산 쓰나미를 맞았다는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마지못해서 그냥 사람 형태를 하고 좀비 같은 삶을 산다고 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발전되기 전에 대부분 지상파 방송을 많이 믿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브 다양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들이 많지만 예전 지상파 방송, KBS, MBC 마찬가지 정권에 따라 움직이고 서로 못 더듬어서 안달이 난 상황들을 TV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뉴스들도 실질적으로 옥석을 가리면서 봐야 되고요. 현재 그 어떤 무엇도 100% 신뢰락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 뉴스를 많이 찾아보라고 한 얘기가 그런 예전 뉴스를 많이 찾아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어떻게 흘러가는 동향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견뎌낼 수 있는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아파트 붐이 불었을 때 엄청나게 재개발 바람이 불었죠. 그러면서 재개발 보상금이 나와 있어서 이때까지 견딜 수 있고 그나마 기업이든 개인이든 간에 어느 정도 재개발 보상금이 풀렸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경제가 그만큼 좋지 못하는 걸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돈들이 증발되었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수요와 공급 가장 기본적인 경제 원리를 얘기를 하는데요. 아파트 공급이 많이 되었고 아파트를 살 사람들 소위 말해서 수요가 많아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건데 그 아파트를 샀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거주를 위해서 샀는 게 아니라 대부분 투자 투기를 위해서 샀다는 거죠. 한 사람이 한 개의 아파트만 투자한 사람은 없습니다. 한 개의 분양권만 투자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 개의 분양권과 여러 개의 아파트를 구입했죠.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논리는 인구가 감소해서 아파트를 살 사람이 없다. 이런 논리를 펴고 앉아 있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은 평생 집이 없어요. 아파트 투자 투기로 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러 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지금은 물려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붐이 불었을 때는 투자 투기로 붐이 불었는 거고 현재는 흘러가는 동향을 대부분 캐치했기 때문에 아파트 붐이라는 게 없습니다. 갈 길 없는 투자 투기 세력들이 계속해서 분위기를 띄우지만 현 상황에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공급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공급이 없다고 해서 신축 아파트만 구입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구축 아파트들은 거래가 안 됩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인구수 머리수대로 아파트를 다 구입해야 됩니까?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일반주택, 농가주택,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평생 살면서 집 한 채 구입하지 못하고 전세 월세를 살다가 생을 마무리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아파트 가격을 띄우기 위해서 그런 논리로 얘기할 수도 있고 내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지나간 세월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공부를 해본다면 그런 논리는 실질적으로 현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 투기를 많이 했는 사람들 붐이 그렇게 일었기 때문에 피를 1억이나 2억이나 주고 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사람들은 다시 1억 2억 주고 샀는 아파트가 2억 3억으로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입을 하죠. 누군가는 계속해서 그 아파트를 구입해줘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데 현 시점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피를 주고 살 것이며 계속해서 아파트를 구입하겠냐. 현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하락세다. 무조건 급매물만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재개발로 보상금이 풀렸을 때의 상황과 현재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증발된 상황에 경제 위기까지 겹쳤고 엄청나게 많은 부채들이 증가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 부채를 갚지 못해서 디폴트 상황이 벌어지거나 채무불이행 소위 말해서 전세금을 또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까지 계속해서 복합적으로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 경매물 마찬가지 누군가는 또 한 번 구입을 하겠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경매물들을 실질적으로 주거를 위해서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구입하느냐? 그게 또 아닙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투자로 시작되는 거죠.
이 외에도 엄청나게 얘기할 것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돌아야 되는데 어떤 지역이든 간에 보상이 나와서 돈이 돌지 않거나 아니면은 경기가 엄청나게 활성화되어서 돈이 돌지 않는 이상은 현 상황에서 더욱더 악화되면 악화되지 좋을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이 오늘의 팩트입니다. 내가 여유만 있다면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기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